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여수갑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윤영혁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때입니다만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입니다. 유권자의 관심과 권리 행사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8일 남은 총선, 여수갑의 발전을 견인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면밀하게 검증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의제는 여수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철현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심정우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발전에서 일 많이 한 심정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8번 무소속 이용주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수 시민 여러분, 이용주 후보입니다. 오늘 토론은 전반부의 공통 질문과 공약 발표 후 상호 토론이 진행되고 후반부에는 주도권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토론회의 발언 시간은 엄격히 제한되는데요. 시간은 발언이 시작될 때부터 측정되고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각 토론이 시작되기 전 규칙과 발언 시간을 고지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이번 총선 여수갑에 출마한 후보들의 출사표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주철현입니다. 21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눔과 연대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감염병과 경제 두 개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기 위해서 숨가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적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성공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사법검찰개혁, 공정사회 정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이 이번 총선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정권 재창출을 원하신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더 살기 좋은 여수를 원하신다면 기호 1번 주철현을 선택해 주십시오. 주철현은 민선역구 여수시장으로 일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관광도시, 자치분권 상징도시, 전남 제1의 청렴도시, 900억 원의 빚을 모두 갚은 채무 제로 도시를 만든 여수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더 살기 좋은 여수를 원하신다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여수 전문가 주철현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심정우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후보 심정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이 생활 속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과 행복한 여수 시민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 심정우는 여수 발전을 위해서 20년 동안 진짜 일해 왔습니다. 여기 계신 주철현 후보보다 이용주 후보보다 3배 더 여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고 봉사해 왔습니다. 또한 여수 시민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습니다. 여수 구석구석을 잘 아는 심정우에게 기회를 한번 꼭 주실 것을 여수 시민에게 간곡히 호소드리며 기원하고 바라고 또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8번 무소속 이용주 후보의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시민 여러분. 여수의 팔자를 확 바꿔줄
젊은 후보 기호 8번 이용주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수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젊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선택은 저에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민들의 대표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친인척 상포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주철원 후보는 끊임없는 거짓말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특혜가 없었다고요? 위법이 없었다고요? 속아 웃을 일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더구나 최근 언론과의 한 인터뷰에서 어이없게도 오촌 조카 사이가 상포 사업자인 줄 몰랐다고 하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를 사전에 알았다면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아예 몰랐다는 식으로 거짓말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로 몰랐을까요?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토론회를 잘 지켜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여수시 최대 현안에 대해 공통 질문 드리고 이에 대한 새 후보자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여수시가 5년 연속 1,300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해양 휴양 관광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 확대와 더불어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민의 삶에도 기여하는 질적 관광을 고민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차장 확보랄지 도심 교통난 문제 해결을 포함한 남해안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심정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 심정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심정우는 15년 전부터 여수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선거 때마다 아니면 매년 항상 개세마다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여수의 관광 발전과 해양 관광은 그 핵은 여수하고 남해를 잇는 가칭 말해서 한례대교 건설이라고 해왔습니다. 우리가 여수 낙포부두에서 남해까지는 60km 속도로 한 4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이것을 저는 해상 터널이 아니고 교량으로 멋있는 다리로 건설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의 일부 우리 정치 지도자들과 현지 국회의원들, 이 자리에 있는 주철원 후보, 이용주 후보는 아무 본인의 철학도 없이 뭐 해상 터널로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심정우는 우리 시대와 우리 미래의 세대가 관광으로 먹고 살려면 지금의 해제 터널보다도 해상 교량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를 살 수 있다. 관광 여수를 항상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왔고 주관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용주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먼저 여수가 대표적인 해양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연결성이 가장 급합니다. 관광객이 서울에서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라선 고속화 그리고 항공 노선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하이에어라는 항공사 서울부터 여수까지 새로운 항공 노선 제가 유치한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수의 섬 박람회 유치해야 됩니다. 여수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섬입니다. 이 섬들을 다각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부 개발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섬 박람회 유치 그리고 COP28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광의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관광객만 좋은 이런 관광 활성화 왜 필요하냐, 시민들 너무 힘들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주위에 많은 주차장들 넓혀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악성 문제점들 해결해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큰 겁니까? 먼저 바가지 요금 문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후보는 바가지 요금 당연한 거다,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 후보가 좀 제대로 된 견해를 가졌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돌산, 금오도, 안도, 연도 간에 이런 다리도 새로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철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여수는 2012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고 민선 6기 시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관광 도시로 부상을 했습니다. 제가 민선 6기 여수시장을 하면서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오고 또 죽었던 원도심이 되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여수는 해양 관광과 해양 레저 스포츠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도 남해안 해양 관광의 진흥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지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관광시장은 해양 관광 비중이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비중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요. 우리도 남해안에서는 해양 관광을 중심으로 진흥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제가 시장을 하면서 겪어봤더니 이 해양 관광을 뒷받칠 만한 총괄적인 법률이 없습니다. 또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으로 해양관광진흥기본법을 만들고 그 법에 근거해서 한국해양관광공사를 만들어서 우리 여수로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한국해양관광공사를 여수에서 본부를 두고 여수의 기존의 해양관광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새로운 관광 정책 또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해양관광에 이게 허브로 삼아서 우리나라 해양관광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해양 레저 산업과 해양 관광 산업, 굴뚝 없는 산업들입니다. 우리 여수가 중심이 되게 되면 우리 여수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 후보의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 해묵은 현안인데요. 여수시 갑지역 원도심 공동화 문제입니다. 최근에 여수시 주택 공급이 과잉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원도심 공동화를 해결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여수시 원도심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부터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원도심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동네를 가면은 밤 9시가 아니라 6시만 되더라도 깜깜해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원도심의 재개발을 추진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서울의 그 많던 달동네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체계적으로 재개발했기 때문에 사람이 유입되고 살 수 있는 마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원도심을 재개발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 행복주택을 1,000세대를 건설을 해서 원도심 재생사업의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도심 재개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환식으로 재개발해야 되는데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수시가 직접적으로 주택을 선정하고 짓고 하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 재작년에 이미 유치했던 한래동, 문두동의 도심 재생 사업 제대로 진행되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연등천을 자연 친화형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원도심에 활력을 넣어야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진남상가 그리고 여서동 상가가 상가로서의 기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남상가, 여서동 상가에 여수시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 이어서 주철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쳐서 대한민국에서는 드물게 원도심을 되살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다시 원도심이 침체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여수는 경제를 활성화를 통해서 원도심을 다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해양 관광을 재점화시켜야 되는데, 저는 박람회장에 민선인 6기 때 시장 때 유치했던 청소년 해양교육원, 또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준공돼서 가동되게 되면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연등천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을 다시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동도로부터 해양공원, 또 이순신 광장, 원도심 서시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관광벨트를 다시 구축을 해서 원도심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나 쇳딸마을 사업 등을 통해서 또 원도심을 다시 주거 환경을 정비를 하고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공약으로 내건 동북아 해상물류 거점항 육성입니다. 아무리 원도심을 재생시키고 싶고 재건축하고 싶어도 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여수는 여러 가지 지형적, 지리적 여건상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상 물류를 중심으로 동북아 거점항으로 육성하게 되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인구가 모여들고 원도심은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정우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심정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5년 전부터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연등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연등천을 살리려면은 지금에 있는 그 상태로 땜빵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부터 설계를 다시 시작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그 원도심 문제는 우리 여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수는 여수답게 우리 특성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집에 뭐 2대, 3대 다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소규모 뭐 20대든지 30대든지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서 주차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시민이 보다 편리한 주거 문화 향상과 행복한 삶의 질을 즐길 수 있도록 저는 환경에 주차장에 원도심 재생 사업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한 새 후보의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등 취약계층들의 고통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그리고 수산업 활성화를 포함한 여수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주철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여수는 아시아 최대의 석유화학 산단을 가지고 있고 또 관광이 활성화돼서 청년 일자리가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서는 풍부한 편입니다. 다만 이 산단의 좋은 일자리는 우리 여수 청년들 차지가 안 되고 또 관광 분야의 많은 일자리들은 청년들의 눈높이를 못 맞춰주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산단에 우리 청년들이 우선 취업하기 위해서는 전문 취업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석유화학고라든지 또 테크니션 스쿨이라든지 또는 한양대학교의 관련 학과 등이 있어서 전문 취업 교육은 부족함이 없고 이 정도면 됐다가 싶은데 이 취업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선 산단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지금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산단 기업들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서 저는 석유화학 산단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북권 4개 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중앙당에서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진척이 되리라고 보냈는데 이 법을 제정을 해서 이 법에 근거해서 여수 청년들이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관광 분야 일자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한데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되 이 산단 근로자들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머무는 여수 또 청년들이 모여드는 여수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전남대학교에서 몇 가지 수산자원관리과라든지 헬스케어 미디어공학부 이런 좋은 학부들이 신설될 필요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심정우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수의 경제 활성화는 여수 산단이 결정적인 길을 쥐고 있습니다. 여수 경제를 살리려면 일당 독점당인 민주당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수 경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의 일자리는 여수 산단에서 만들어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말씀은 나주 혁신도시는 법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30% 이상은 지역 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주 혁신도시는 26%까지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여수 산단에는 50년, 60년 된 산단에서 우리 지역 인재 채용이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여수 산단의 길을 좀 살려줘야 됩니다. 왜? 자꾸만 여수 산단을 의혹을 꺾고 기업인들을 옥죄우고 그러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일자리는 정부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민간 기업인들이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여수 석유화학단지 최고의 보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보수를 받음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우리 여수를 만들려면은 기업에 여수 산단에 있는 기업들에게 좀 힘을 주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격려의 시민들이 응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주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수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못하게 되고 집도 못 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고 좋은 근로 조건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수에 있는 여수 산단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수 산단하고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만이라도 지역 청년에 대한 인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우선 채용 할당제 꼭 필요합니다. 여수에 산단에 오면서 어떤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공해는 공해대로 없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것을 얻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일자리라도 없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지역인재 할당제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면 앞장서서 해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자, 은퇴자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자와 은퇴자들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재교육, 직업훈련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한국폴리텍 대학이라고 전국에 34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수에는 없습니다. 여수에도 이제는 한국폴리텍 유스 캠퍼스를 유치해서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재난기본소득제도 적극 도입을 환영합니다. 4.15 총선 여수갑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약속인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각 후보들의 공약 들어보고 이에 대한 후보 간 상호 토론을 통해서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세 분 후보께서는 모두 여수갑 지역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만큼 지역을 위한 참신하고 건설적인 공약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 공약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후보께서는 해당 공약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정우 후보의 공약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미항의 도시 여수 시민 여러분, 우리 여수를 보고 미항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4대 미항. 이것은 엑스포트부터 시작된 단어들입니다. 제가 여수의 사회자님 방금 설명 예. 주제 문제집 대표 공약을 대표 2분에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를 미항의 도시라 합니다. 저 심정우 공약은 여수의 대학원급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수에 여러 가지 의료 시설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에 제가 15년 전부터 전남대학교 여수분원 유치를 계속 꾸준히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수에 있는 모 지역 유지가 이 병원들을 유치를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수의 오적이라고 합니다. 오적 중에 한 사람이 계속 대학병원을 유치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민 여러분 누군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주철원 후보 처음에 시장 당선돼서 대학병원 유치한다고 이리저리 좌우로 살펴보더만
어느 날 갑자기 격소리도 못하고 쏙 들어가 버렸어요. 꼬리 세려버렸어요. 그걸 왜 그렇게 그렇게 했는가? 그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은 저 심정호 발언권입니다. 이 시간 빼주세요. 그리고 저는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반드시 유치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항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여수 시민에게 종합병원만큼은 꼭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정호 후보께서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대표 공약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이용주 후보부터 토론해 주시죠. 질문 시간 30초, 그리고 심정호 후보께서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심정호 후보께서 여수에 시의적절한 취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예, 요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종합병원급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공약을 하려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실현할 것인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국립대학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대학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또 그런 논의가 좀 진척이 되고 있는 건지, 뭐 간단히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10여 년 전에 전남대학교 병원장 취임식 때 저를 보고 축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래도 전남대학교 출신들은 보면 우리 강주 전남의 지역 리더들입니다. 그 리더들 앞에서 제가 전남대학교 병원 여수 분원을 설치해 주라. 그래야만이 우리 여수 지역 경제가 살 수 있고 우리 전라도 시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지 않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이 대학원급 병원보다도 서울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급이 분명히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것은 손익 계산으로 갖고 계산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은 어떤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지역민들에게 행복한 여수 시민을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방금 이용주 후보께서도 설명하신 저한테 질문하신 어떻게 노력하고 있냐. 꾸준하게 중앙부처 찾아다니면서 보건복지부를 할까 아니면 전남대학교 병원 관계자들 전남대 총장, 병원장들한테 여수에 전남대 분원이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은 어떠냐. 지금 신대지구까지, 수천의 신대지구까지 이 BT가 안 나옵니다. 경제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성을 뛰어넘어야만이 이것이 정치고 이것이 여수 시민들의 우선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문 30초, 다시 1분 30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종합병원이 뭐 현실적으로 들어오면 좋죠. 지금 당장. 만약 그렇지 못한 여건을 한다면은 여수가 산단 지역이기 때문에 빈발하고 있는 화상, 이 사고에 대한 화상 전문 병원이라든지 특히 또 절단 사고 같은 것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 재활병원, 산재병원 이것이 좀 더 우선순위에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주 후보의 말을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나 큰 틀에서는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여수 석유화학 단지 특성상 이 안전사고 발생 시는 응급을 요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하상병원이랄까 전문병원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거의 필요하고 있고, 지금 저 창원이나 저 울산까지 가는 도중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제 전국에 우리 세계적인 석유화학단지 넘버1 여수에서 이런 종합병원 또는 하상병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아주 무겁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상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아주 적절한 방안이지 않냐 하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철원 후보나 이용주 후보나 저나 이런 것들 다 동의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급 이렇게 하상병원을 우선적으로 여수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여야를 떠나서 다 힘을 모아서 행복한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까 주철현 후보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심 후보님 대표 공약인 국립대학 종합병원 유치, 제가 꼭 필요하고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선 6기 시장 때 대학병원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경제성 때문에 오겠다는 대학병원이 없어서 결국 전대병원이 운영하는 권역별 재활병원 유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대학병원 기능에 권역별 재활병원에다가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심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기능 부과하게 되면 준대학병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와 야가 협력해서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도 미래통합당 소속이신 우리 심 후보님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저는 예. 우리 여수 시민들의 신분꾼이 되겠습니다. 예. 100% 저는 중앙당 당 대표, 원내대표를 설득해서 주철현 후보가 말씀하시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 미래통합당 입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저 심정훈은 한번 한다면 합니다. 저 심정훈은 어떠한 권력자 앞에서도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여든 야든 보수 집권인 대통령이 됐든 간에 진보 집권이 됐든 간에 저는 여수 시민들의 희망과 바람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작년에 5.18 행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여수 엑스포 엉망이다. 특사를 대책을 세워주라. 이렇게 확실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면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주철현 후보 대통령 앞에 객소리도 못해요. 말 한마디 못해요. 손도 못 씁니다. 어때 이런 사람을 여수 대표로 뽑겠습니까?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아무나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앞에 가면은요, 경호원들 딱 둘러싸갖고, 그 대통령 건의에 다 죽이 들어,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러나 저 심정호는 그런 배짱과 그런 경험과 경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바람과 희망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고, 더더구나 우리 당내 대표, 원내대표쯤이야 제가 눈치 보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중앙당에 또 국가에 전달을 해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보충 질문 하실 하겠습니다. 수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마주보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시보 소속 정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겠다. 또 공수처 해체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 퇴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보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미래통합당 소속 보수 후보로서 쉽지 않은 생각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 입장,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우리 미래통합당이 너무 수구 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방금 주 후보께서 말하신 건 만만치가 않다. 저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수 시민의 바람과 희망을 분명히 저는 전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 중도 보수와 합리적인 보수와 건전한 진보가 있어야만이 서로 화합이 될 수 있고 국민 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 통합이 안 되면은 그 지도자는 빵점입니다. 빵점. 먼저 우리 여수 지역에도 야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여당과 야당이 서로 손잡고 우리 여수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 갑지역만큼은 저 심정우에게 보수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시고 을쪽은 또 을쪽 나름대로 또 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심정우 여수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일해왔습니다. 그 많은 선거를 치러왔지만은 한 번도 돈과 금권과 강권을 쓰지 않고 오직 여수 시민만 바라보면서 일해왔습니다. 저 심정우에게 기회를 한번 꼭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대표 공약에 대해서 서로 상호 토론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다 보니까 여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주고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공약을 듣고 검증하는 시간 이번에는 이용주 후보의 공약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기초연금 지금 사실상 32만 원 정도에서요. 용돈 연금에 불과합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어르신들이 문화생활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르신 기초연금을 연간 1,000만 원까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또한 차등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많으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하루에 대부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여수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원도심의 문제입니다. 원도심의 빈집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차적으로 원도심의 재개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도심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부서 여수시에 만들어야 됩니다. 시민 행복주택, 청년, 여성, 소외자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약 1,000세대 정도를 준비한다고 한다면은 원도심의 순환식 재개발과 맞물려서 잘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서동 많이 경제 침체되고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서동이 문수동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그 일환으로서 저는 여서동 로타리에 여서문수 행정복합청사를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산 화태 구간만 건설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구간들 이제 다리 연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는 남면에 있는 금오도까지도 다리를 연결해서 화태, 금오, 안도, 연도 간 연도 연륙교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도서민의 교통복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객적인 공영제를 만들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최근에 마련됐습니다. 여수도 이제는 여객적인 공영제를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 이용주 후보께서 어르신 기초연금 증액 그리고 원도심 재개발을 포함한 5가지 정도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용주 후보 공약에 대한 상호토론 주철현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우리 이 후보님 공약을 보게 되면 뭐 도로 개설이나 도립의료원 유치, 여수 주택공사 설립, 100원 버스 1,000원 택시 등 시나 도가 해야 할 일들을 막는 공약들이 많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후보 공약을 보고 이게 시장 공약이냐 국회의원 공약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20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를 보니까 이 후보의 공약 이행률이 34%밖에 되지 않던데 이 많은 공약들 다 지킬 수가 있는지 이런 의문 많습니다. 20대 때 혹시 지방도나 시내 도로 개설 예산 확보한 경험 있으신가요? 답변해 주시죠. 지방도나 국도 말씀인가요? 예, 우리 지방도로나 시내 도로 개설 예산 확보한 경험 있으시면 좀 지방도나 말씀해 주시죠. 시내 도로 예산을 확보할 때도 아마도 주철호 후보께서 시장하실 때 저한테도 와서 많은 요청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일 안 하셨습니까?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지방도나 시내 도로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하는 시간 아닌가요? 후보님께 말씀드린 지금 게 제가 없습니다. 답변하는 시간 아닌가요? 예. 보충 질문하시는 건가요? 답변하시는 시간이죠. 주철호 후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공약한 많은 공약 중에 일부 내용들이 국회의원보다는 시나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똑같은 내용 그대로 주철호 후보의 공약집을 한번 봐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시장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공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철현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있던 공약주 중에 시장이 할 수 있는 선거 공약들은 폐기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하시죠. 예, 보충 질문하시죠. 예. 시간이 이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30초입니다. 예. 제가 지방도나 시내 도로는 국회의원 소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탁할 일이 없지요. 아마 다른 국도는 몰랐겠습니다만은 그렇단 말씀을 드리고 20대 공약 중에서 돌산대교, 쌍둥이대교 건설, 법원, 검찰, 지청 유치 이렇게 지금 약속을 내걸었지만은 둘 다 실패에 그치고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1대 공약집에는 또 2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 2개 공약에 빠져 있던데 그러면 매니페스토나 시민들께 거짓말을 했다는 말인가요? 어떤가요? 그건 분명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돌산 제2대교 부분은 이미 돌산에서 경도 구간을 가는 도로,
교량을 새로 만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돌산 이 대역의 성격의 대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쌍둥이 형식으로 새로 만들 것인지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법원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여수만을 상대로 해서 시군법원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는 공과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공과 다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시군법원을 유치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상황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다 조금만 끝나신 맞아 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돌산 경도간 다리는 건설하기로 30초.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추진해야 할 과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약속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면은 또 21대 공약에 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30초 답변하시죠.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월동에서 경도까지 다리 놓기로 이미 약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고로봉 시장께서 돌산부터 경도 구간도 다리를 놓겠다라고 이미 공약을 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명확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수시군 법원 설치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여수시 갑을 지역만 상대로 해서 시군 법원을 관할 범위 내상인데 이제는 공까지도 포함시킬 제보를 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언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질문 답변 기회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철현 후보의 공약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예. 30년 법무검찰 공직 경험을 살려서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법검찰 개혁을 완성하고 죄송합니다. 저기 지금 심정우 후보하고 예. 이용주 후보 토론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착오했습니다. 예. 심정우 후보 토론해 주시죠. 예, 아까 이용주 후보께서 5가지 정도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증액, 그리고 원도심 재개발. 그 원도심 재개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수 중앙동 노탈 있지 않습니까? 옛날 한옛날에 우리가 어르신들께서 오사카 도로라 일본말로 있지 않습니까? 여수 지금 이신림 광장 그 도로에서부터 서교동 노탈에까지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은 우리 원도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냐 하고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중앙동 이신림 광장에서 서교동 노탈리 사이에 답변하시죠. 예, 어떻게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이제 소위 중앙동 로타리가 당시로서는 이제 중심부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도 원도심 노후화도 거기가 가장 좀 심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순차적으로 원도심을 재개발하는데 어느 부분을 먼저 하는지 이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수정동에 있는 옛날 시민아파트 재건축해서 해놓고 보니까 근처에 있는 도심에 미관도 살고 사람도 많이 살고 있고 예전에 여수의 KBS 자리가 지금 이제 재건축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근처가 아주 전혀 다른 도시처럼 생겨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에 본다면은 중앙동을 비롯한 소위 고소동이라든지 충무동의 이 부분도 충분히 원도심을 재개발한다면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다들 바다가 보이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특정한 인센티브를 주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무분별한 도심 외곽의 택지를 무분별로 조성하는 걸 막는다고 한다면은 원도심 내로 사업자들도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충분히 시와 협의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민 여러분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을 확 밀어버리고 옆에 있는 농협을 다 딴 데로 이전시키고 거기다가 35층, 40층, 50층 되는 건물 서로 지어서 그러다 되면 그 구도심권이 확 살아납니다. 그 자신이 납니다. 지금 중앙시장 옆에 있는 농협을 다른 데로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을 준공을 짓게 되면은 구도심까지 예, 활성화될 이용주 후보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심정 후보께서 아주 이제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에 지금 말하는 중앙 쇼핑 건물을 말하신 것 같아요. 네, 현재도 아마 중앙 쇼핑 내에서 있는 그 주주들도 그 부분들 재건축이라든지 상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방안을 찾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고 있어 답보다한 상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수의 예전에 중심거리죠. 거기가 중심거리에 중앙시장, 중앙쇼핑 그리고 인근의 농협들을 이전해서 큰 건물을 짓는다. 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창원에 근무할 때 보니까 도심 한 중간에 소위 큰 30몇 층짜리 이 주차 타워 형식을 건물을 지으면서 밑에 하부 부분은 상가를 만들어서 온 도심에 있는 주차난도 해소를 하고 상가도 공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심정 후보가 그런 것을 참작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형식의 개발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이제 여수의 원도심의 중앙쇼핑 진남 상가에도 그러한 새로운 상업 기능들이 추가로 들어와야 된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거기에 가면은 극장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원도심에 극장 하나 없는 그런 거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손님들, 상인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건축하기 위해서는 심정우 후보가 말한 그런 방안들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철현 후보 공약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30년 법무검찰 공직 경험을 살려서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법검찰개혁을 완성하고 문재인 정부 개혁을 돕겠습니다. 국가폭력에 희생당하고도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고 70년 세월을 견뎠던 지역의 한도 풀어내겠습니다. 환경안전과 건강, 기업과 지역의 상생 등을 담은 석유화학 산단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역과 기업의 협력, 소통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약속을 받고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전남 동북권 민주당 후보 4명이 공동 발표한 것으로서 집권 여당 이름으로 적극 추진될 것입니다. 신해양 시대를 열고 새로운 여수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해양관광을 전담하는 한국해양관광공사를 설립을 해서 우리 여수로 유치하고 우리나라 해양관광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리적, 지형적 조건이 탁월한 여수항은 오일허브 산업과 해상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해상물류 거점항으로 육성해 내겠습니다. 여객선 공영지대 도입과 연륙연도교 건설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섬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산단 노동자들이 바라는 복지센터도 건립을 하고 어르신들 복지 여부 기능을 담당할 노인회관도 신축해 내겠습니다. 원도심과 요문지구를 활성화시키는 더 많은 약속들이 준비됐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수가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COP28 유치와 세계 선박람회 개최는 문재인 정부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집권여당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수 전문가 주철현을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예, 주철현 후보께서 사법검찰개혁부터 시작해서 각종 지역 공약까지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두 분 후보들께서 30초간 질의하실 수 있고 주철현 후보는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심정우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주철현 후보가 지금 발언하신 내용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가, 또한 얼마나 유선적이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철현 후보나 이용주 후보는 검사 출신들입니다. 이번 선거는 여수 시민과 검사의 싸움입니다. 시민과 검사의 혈투입니다. 때문에 옛날에 두 번 주철현 후보가 근무할 때 당시 검찰에서는 그렇게 호의호식하다가 발언 시간 다 됐습니다. 네, 답변하시죠. 시 후보님, 좀 정치인의 말은 격조와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니요. 좀 심하신 표현 같고요.
제가 비록 과거에 검사 생활을 오래 했고 뭐 검사장까지 지냈습니다마는 벌써 7년, 8년 전의 일입니다. 그 고향 여수에 내려와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 사람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민선 6기 여수시장으로 4년 동안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여수를 많이 바꿨죠.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관광도시를 만들면서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여수로 몰려오고 그러면서 불 꺼진 원도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었던 건물들의 점포가 들어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었던 KBS 부지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또 시민아파트 이것도 행복주택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재탄생됐고 또 400채 더 많은 행복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여수 원도심을 살리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이런 저를 향해서 아직까지 검사라고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저도 시장을 하면서 경찰, 검찰 수사 우리 직원들이 1년 6개월 동안 받으면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다 끝난 사건을 제가 시장 끝날 때까지 종결해주지 않고 갖고 있는 바람에 지난 경선에서도 여러 가지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문제점 알게 됐고요.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습니다. 제가 제가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은 검찰개혁 앞장서서 반드시 추진해낼 것입니다. 심정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주철원 후보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철원 후보께서 여수시장 재직 시 여수 발전을 위해서 20년 동안 대보시겠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주철원 후보는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하겠지만은 여수 시민의 대부분들은 20년 동안 후보겠다. 그 다음에 여수 역사는 엑스포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모든 것이 여수 엑스포에서 SOC가 갖춰져 있고 여수 시민들의 의식수정도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로 또한 그로 인한 또 빠른 국제 시간 도시가 다 됐습니다. 됐고 답변해 주시죠. 네, 제가 60 가까이 살면서 가장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여수시장 4년입니다. 네, 제 고향, 저를 키워주고 또 이렇게 성장시켜준 우리 제 고향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4년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휴일도 없이 24시간 열심히 뛰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관광도시 만들었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소통도시로도 만들었고 전남 제1의 청렴도시로도 만들었고 또 자체분권 상징도시로도 만들었습니다. 또 시장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역 직무대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안철수 바람의 진원지인 여수에서 안철수 바람을 잠재우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시민들과 함께 우리 여수를 전체를 시스템을 바꿔서 이제는 정말 여수가 서울 등 대도시의 어느 도시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백인 시민위원회 도입해서 시민들이 주요 정책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제가 검사로 일하면서도 검찰 시민위원회 활성화시켜서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 또는 구속 여부를 시민들이 결정하게 했습니다. 이런 시험을 거쳐서 검찰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도 백인 시민위원회 도입해서 시민들이 주요 정책에 대해서 사전 결정하게 의견도 결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시민이 참조인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도시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예, 이어서 이용주 후보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철원 후보께서 해양 관광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웅천 지역에 보면은 해상 조망권을 싹 다 가려버린 그런 흉물스러운 정책들이 펼쳐진 것이 나타나는데요. 그것과 해양 관광 활성화하고는 좀 상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주철원 후보께서 공약조에 보니까 예전에 임기 동안 6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6만 개 근거가 뭔지 한번 말씀 좀 답변해 해주십시오. 우선 일자리 6만 개 근거는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일자리, 특히 이제 정부 예산으로 창출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자리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보시면 우리 시의 자료 보시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하고 홍보를 했고요. 자료가 시청자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닷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것이 해양 관광을 저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양 관광
유명한 호주의 시드니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를 가보게 되면 해변에 고층 아파트, 고층 건물 수없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양 도시들이 세계 해양 관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해양 관광의 성패 여부는 바닷가에 고층 아파트가 있냐, 고층 건물이 있냐 여부가 아니고 해양 관광과 관련된 의지를 가진 CEO가 있느냐, 또 관련 컨텐츠가 있느냐, 또 얼마나 시민들이 함께 하느냐, 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민선 6기 시장을 하면서 여수의 미래 먹거리 해양 관광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우리 2,300명 직원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 해양 관광 도시로 인정받고 공인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수 생기고 처음으로 엑스포트 빼고 처음으로 1,300만 관광객, 심지어 17년은 1,500만 관광객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수를 관광으로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보충 저는 할 일을 제대로 했다 해주시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추천한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웅청지구에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한 것이다라고 강변하신 것 같아요. 또 그런 것을 또 하겠다는 그런 걸 보는데 여수 시민들께서 그런 것을 다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공약 중에 진모지구의 스포츠 안전교육을 재추진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현재 알고 있기는 그 자리에는 지금 영화 세트장 들어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까? 돌산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은데요. 돌산지구에 저희가 민선 6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추진했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진모지구 아닙니다. 돌산 진모지구 시 땅 위에다가 스포츠 안전교육센터를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이 자기들 비용으로 지어서 전국의 생활체육 주도자들이 1년 내내 방문해서 훈련받고 교육받는 그런 시설이죠. 만약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365일 내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우리나라 여수의 관광을 진흥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이것을 3년 동안 노력해서 안 되던 사업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제가 집권여당 시장이 되니까 국회에서 만들어져서 법이 통과돼서 국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시행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또 후임 시장께서 국 시비 부담을 과다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만둬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돌산 진모지구에 드라마 세트장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일시적인 드라마 세트장보다는 영구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이 스포츠 안전교육센터 거의 500억 가까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운영도 시가 아니라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돌산 진모지구, 우두권, 돌산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모지구의 드라마 세트장 부지하고 이 스포츠 안전교육센터 부지는 별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지장이 없다. 두 개 다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수갑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과 이에 대한 상호 토론이었습니다. 여수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여수갑 후보자 토론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두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던져 토론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주도권을 쥔 토론자가 총 8분 동안 토론을 이끌 수 있는데요. 하지만 8분 내내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각 1분 이내입니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 먼저 이용주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추천 후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상포지구 사업자가 친인척인지를 몰랐다라고 인터뷰를 했던데 그런 인터뷰한 것은 맞죠? 맞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답 하실랍니까? 아니면 계속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질문 1분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시고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촌 조카 사위가 이 거대한 부지 매입비만 해도 100억에 이르는 땅을 사서 하는 사업인데 그 자체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그 집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일부러 눈 감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정말 몰랐습니까? 그 사업을 누가 하는지를 한번 답변 주시죠. 상토지구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서
특히 제 오촌 조카의 남편이 이 개인 간의 토지 거래 과정에 끼어들어서 본인이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 여러분께 수차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 행정에는 어떠한 위법 사실이나 특혜나 또 검돈이 없다는 것이 1년 3개월간에 걸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별다른 위법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났죠. 그래서 이미 국가기관, 헌법기관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주변 사실을 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사법기관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시든지 고소하시든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는 시민을 위한 우리가 정책으로 서로 선택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철현 후보 방금 감사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했다는데요. 감사원에서 이렇게 보도자료 냈어요. 공영 수면 매립지 중공업 부당 처리 안 보셨습니까? 이렇게 명백히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내놨는데 도대체 뭘 보고 도대체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는 건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좀 전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후보가 말한 것처럼 인터뷰에서 말했잖아요. 상포지구 사업자가 친인척인지를 몰랐다고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친인척이 한 명도 아니에요. 그 회사에 관련된 사람이 2명이나 관련이 돼 있어요.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백보양보에서 후보가 그 과정에 특혜를 안 줬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친인척이 그 사업을 하는지를 자체를 몰랐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 후보님, 그런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 1년 3개월이나 수사하는 거 아니, 아니겠어요? 그래서 몰랐다는 겁니까? 수사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니, 그래서 몰랐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했고. 아니, 그래서 철저한 몰랐다는 계량을 했고. 거냐고요. 답변을 들으시죠. 답변 좀 들으세요. 예. 예, 들으셔야지. 이 청문회장 아닙니다. 토론회장이지.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예, 자꾸 옛날 그 청문회장 모습 아니, 거짓말하지 포스트하지 마시고 마시고. 답변하세요, 아니, 가만 그러니까. 계세요 보세요. 그런 것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 1년 3개월 수사를 하면서 철저하게 계좌 추적 다 하고 10만 원 단위까지 다 돈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확인한 것으로 관련자 필요한 사람 다 조사해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장인 저는 참고인조사서자 받은 일이 없어요. 그만큼 저와 그 뭐 오촌 조카라는 조카의 남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저를 불러보고 싶었겠지만 부르지도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겁니다. 이 말로 이 후보의 답변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결국엔 거짓말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거네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대해서는? 이 후보님, 거짓말이라니요. 아니, 끝까지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질문을 하시죠, 질문을. 그렇게 예. 말씀하지 마시고, 자. 지금 본인이 뭐 저기 검사이나. 이따 답변 순서에 예, 또 예. 답변하시고. 예. 검사에게 좀 다시 착각하시는데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예. 제가 거듭되게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포지구 사업자가 친인척인지를 몰랐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특혜 좋냐 안 좋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상포지구 사업하는 사람이 주철현 후보의 친인척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수에서 토지 매입비만 100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해요. 큰 사업을. 시장에서 인허가를 관리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 오면은 시장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해낼 수 있는지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친인척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수 시민 누가 믿겠습니까? 차라리 알기는 알았는데 특혜는 안 주고 원칙대로 했다고 말하면 믿어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정말로 당시 그 친인척이 상포지구 사업하는지 몰랐습니까? 몰랐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모님, 도대체 이 상포지구가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 없단 말입니까? 문제가 왜 되냐 하면은, 왜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려도 위법이 있거나, 검돈이 있거나, 특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 후보께서 말씀하신 감사원 보도자료에는 특혜가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도대체 특혜가 뭡니까? 법률가식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특혜라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익을 주는 게 특별한 혜택이고 법에 금지되어 있는 또 허용되지 않은 혜택을 주는 것이 특혜입니다. 그런데 이 상포와 관련돼서는 시에서 특혜를 준 것이 없어요. 그것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이고 특혜 여부가 바로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 1년 3개월의 오랜 수사 끝에 이분도 검사하셨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으셔야지. 이분은 그럼 과거 자신의 수사 결과 부정합니까? 검사 아니었습니까? 왜 국가기관의 수사 결과를 못 믿습니까? 예, 답변 시간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용주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진 8분 가운데 6분을 주철현 예. 후보한테 쓰셨으니까 이제 심정 후보한테 질문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심정 후보께 묻겠습니다. 예. 심정 후보 공약을 보면은 상포 지구에 관해서 뭐 국정감사를 하겠다,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 정말로 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그 정치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시민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정직해야 됩니다. 때문에 제가 국회에 가면은 반드시 우리 여수의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정감사하고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당 지도부를 설득을 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기관은 양당제입니다. 양당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만 되면은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주철현 후보, 이용주 후보 또 일부 시민들과 그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원래 그랬니 그런 이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엄중한 이 자리에서 그런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당 지도부를 설득해서 상포지구, 웅천 흔히들 말합니다. 상포지구는 초등학생급이고 웅천 꿈에 그리는 대학원생급이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수 시민들의 알 거리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도권 40초 남았으니까. 예, 심정 후보께서 그런 데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고맙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네. 심정 후보도 상포지구 논란이 제기되고 있을 때 그리고 진행되고 있을 때 여수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축제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는 알고 있었죠. 네. 그걸 알고 있었는데 시작만 몰랐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것이 주성용 군수 때 시작된 사업입니다. 상포와. 이게 시간이 흘렸죠, 사회자님. 그런데 시간도 다 됐습니다. 8분이 다 돼서 이번에는 이제 주철현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8분입니다. 전체 주어진 시간은. 예. 우리 이 후보께서는 무조건 민주당에 입당하겠습니다라고 대표 공약처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에 입당하려고 맘먹었으면 17년 대선 시기에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영 비리 사건을 조작음해하지 말았어야지요. 또 고 노무현 대통령 미망인 건양숙 여사의 구천조카 채용비리 사건을 조작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윤창호법 대표 발의하고 10일도 안 돼서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었죠. 성인용품 리얼돌 규제 아닌 산업하자고 하면 안 되었습니다. 언론 모두처럼 집 30채 보유한 정치인 모습 보이면 안 되었죠.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 시민들께서 보기 싫어하는 모습만 보였던 이 후보가 우리 민주당 입당 운운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묻습니다. 2016년 1월에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버릴 때 어떤 정치적 소신 때문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 중에 음주운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입이 절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1분 답변, 1분 질문, 1분 답변이니까 1분에 걸쳐서 질문하신 걸로 하고 1분 동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음주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여수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사죄의 말씀드리고요. 그걸 계기로 술 딱 끊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에 잘못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즉시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사과 성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리얼돌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아마도 주철 후보가 그 내용 안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읽어보면은 규제 조치 제대로 하자, 산업 관련 부서 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마치 그거를 리얼돌 산업화하자 했다는 식으로 허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철 후보 자꾸 30째 하시는데요. 30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아니라고 해서 해당 언론 보도에서 6차례 정정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자꾸 유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시 또 질문해 주시죠. 그리고 잠깐만요. 저희 시간을 1분 단위로 보실 수 있도록 네. 좀 타이머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1분 하겠습니다. 단위로. 1분에 걸쳐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4년 동안 1조 9천억 국배예산 확보한 일자라는 예산왕이라고 지금 홍보하고 다니는데요. 의정 보고서라든지 선거 공모물, 전단지, 현수막 등의 예산왕이라면서 2조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 마치 이 후보가 다 챙겨온 것처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토론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절반은 관계없는 거고 나머지 절반 부분도 우리 주승용 최도자원과 함께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여수 권오봉 시장이나 또는 2,300명 직원들은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후보께 묻습니다. 이 선거 홍보물 등의 4년간 총 2조 원 달하는 국비예산 확보는 철저히 꼼수로 무장된 거짓말 아닙니까? 시민들께 사과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이 전 정치인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기 있게 한번 사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 공보를 이렇게 냈습니다. 4년간 1조 9,084억 확보했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들을 이렇게 다 써서 하나하나 다 사실인 겁니다. 뭐가 거짓말이 있습니까? 다 사실이고요. 1조 9,084억에는 국비, 여수시 그리고 울지역에 있는 예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관여한 예산인 것이지 주천 후보 어제 고도자라 냈던데요. 제가 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는데 그런 말을 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아까 답변 못했던 거 간단히 더 설명드리면은 문준용 사건에 대해서 허위 조작에 관련된 국민의당 당직자가 있었습니다. 처벌받았고요. 저는 그게 관련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민주당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질문해 주시죠. 몇 분이 남았습니까? 지금 이용주 후보한테는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시면 이 4년 동안 본인이 2조 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했습니다. 지금 본인의 설명에도 에서도 나와 있듯이 본인이 관여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 통과할 때 투표를 하죠. 그런 면에서 관여했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은 아마 시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본인이 노력을 해서,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공을 세워서 갖고 온 예산이 2조 원이라고 시민들은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본인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조 원 부분은 본인이 관리 없는 것이고 그것은 국가 임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내려온 돈이다. 나머지 1조 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을지역 예산은 이 의원이 별로 관여할 일이 없지요. 그렇다면 명백히 시민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물론 본인은 거짓말을 의사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시민들께서 지금 속고 계신 겁니다. 속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사실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낙포 부두 재개발 사업 보시죠. 총 사업비가 1,600억짜리 사업입니다. 을지역에 있거든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만들어냈거든요. 이러면은 을지역에 있는 사업 제가 안 했다고 주장한 주천 후보 거짓말 아닙니까? 허위사실 아닙니까? 제가 이게 내용 중에 각각 대표적인 사업들을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표시해 놓은 사업들이 제가 전혀 관여한 게 없다면야 허위사실이겠지만은 전부 다 제가 한 사실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년간 예산을 여기다 다 깨알같이 써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홍보물 갖고 되겠습니까? 더 많은 홍보물을 선관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깨알같이 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어진 8분 가운데 6분가량을 지금 이용주 후보한테 쓰셔서 이제는 심정우 후보한테 남은 시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정말 얼굴이 좀 두꺼우시네요. 심 후보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1년에 거의 한 번씩 당적을 변경한 철새 정치인 있습니다. 정치적 소신은 없는 채 하여튼 간에 국민과 시민들 아랑곳 않고 꼼수와 거짓말로 상황에 연달아 당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후보께서는 그동안 6번의 출마 낙선을 하면서도 이 보수정당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이 보수정당을 고집하신 특별하신 이유가 있는지 또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경도에서 태어나서 섬 사람입니다. 섬에 나서 섬에 자란 수줍은 심정우. 수줍음은 뒤로 하고 여수 발전과 여수 시민의 개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권력자 앞에서도 확실하게 주눅 들지 않고 여수 발전 희망사항을 최고 권력자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어려운 정치적인 여건 환경에서도 한 번도 제가 처음 선택한 보수정당의 길을 초지일간 지켜왔습니다. 때문에 여수 지역은 보수든 진보든 통합 정치를 해야 되고 여수 갑쪽에 심정으로 국회를 보내주시면은 좀 더 나은 여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수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여수갑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후보자 간 주도권 토론 진행 중인데요. 주도권 토론 마지막 순서는 심정우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주철원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주철원 후보께서는 여수시장 재직 시에 오늘날 여수시를 만든 근간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저 개인 심정우고 또 많은 시민들은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새빠른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냐. 이건 여수 역사는 여수 발전은 엑스포 이전과 이후를 구분합니다. 엑스포 때 정말 저 심정우와 엑스포 우리가 실패했을 때 모나코에서 울고불고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기재부 장관 부총리를 했던 전윤철 부총리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가깝게 지냅니다. 자주 여수를 모십니다. 여수에다가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두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거가 계기가 돼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오늘날 여수 엑스포가 됐던 계기가 됐지. 그 당시 주철원 후보는 콧방귀도 안 폈었습니다. 또 현지 국회의원들도 콧방귀도 안 폈어요. 여수 시민과 저 심정우와 이러는 여수 예, 역사입니다. 그걸 답변하시죠.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질문이 없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우리 심호진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 여수가 2012 세계 박람회를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유치하고 성공 개최하면서 우리 여수가 국제도시가 되고 또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또 비약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특히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하여간 접근성이 좋아지고 KTX라든지 전용도로 또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생기면서 관광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된 관광 여건을 민선 6기 때 제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관광진흥정책을 펼쳐서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관광도시로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원도심을 되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시민들의 높아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 백인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정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등으로 시민이 참조인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상징도시를 만들어 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다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원 후보님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시는데요. 여수 역사는 여수 발전의 오늘날 근간은 여수 엑스포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엑스포로 인해 갖고 덕을 본 사람이 주철원 후보지 본인의 지적은 아닙니다. 그걸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수시 의원들 재선거가 있습니다. 좀 의제에 벗어난 얘기입니다만은 신월동 재선거가 민주당 후보의 불법적인 법적인 그래서 선거 시의원 거의 아웃됐습니다. 그런데 민주적
신월동 재선거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정치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여수 그 산단에 민주당 소속된 시의원들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기 개인 사업 챙기지 시민 챙기겠습니까? 그것을 시의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산단을 상대해서 영업활동 못하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뭐 제가 여수 발전이 제 치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도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자치분권 시민들의 주인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관광객이 엑스포 끝난 14년도는 1000만 명 안팎에 불과했습니다만은 제가 시장이 된 15년부터는 1300만, 1500만 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변화된 건 맞지 않습니까? 신월동 재선거와 관련돼서 이분이 당선될 때 저는 어떠한 직책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현직 시장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책임질 일이 없고요. 산단에서 정치인들이 하여튼 사업하는 것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촛불 집회, 마지막 촛불 집회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기득권 적폐 세력, 특히 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하는 분들 이제 그만둬야 된다라고 제가 공개되어 이야기했다가 여기 계신 이모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당 의원들로부터 용단 폭격 맞고 상포떡이 만들어서 고생을 좀 했지요.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심정 후보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잠깐 먼저 주철현 후보한테 묻고 이용주 후보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고 잠깐 하고 이용주 예. 후보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에 그게 시의원들이 여수 산단을 위해서 영업활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만약 한다면 민주당이 제명시키겠습니까? 그 답변을 S냐 노냐만 하게 해주세요. 시간 관계다. 아니 제가 지금부터 제 시간입니다. 물으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 시의원, 도의원들이 수당만 받아서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다가 이제 일부 배안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 불합치가 있는데 시의원, 도의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일정 어디서- 부분 저 끝까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제 답변 시간이니까요. 그러나 또 과도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산단에서 부담을 느낄 정도로 여러 가지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전속적인 거래를 일삼고 또는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행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절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최는 후보께서는 두루뭉실 말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의원들이 여수 산단을 상대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해도 된다 하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시의원들은 자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했으니까 무보수로 시작한다 했습니다. 무보수로 봉사한다 했습니다. 그 취지가 어디 갔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용주 후보께 묻겠습니다. 예, 이용주 후보하고 질문 답변 2분간 하실 예. 수 있습니다. 이용주 후보께서는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 과정을 잘 아시겠죠? 지금 시민 여러분 이렇습니다. 3, 4월 때까지는 여수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5월 때까지는 도로 올라갑니다. 전라남 도에서 또 7, 8월까지는 이제 중앙부처로 올라가고 중앙부처에서 다시 이제 기획재정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장 권오봉 시장께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입니다. 이 예산하면은 권오봉 이상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 권오봉 시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민주당 소속 그 건 시장하고 내 미래통합당 소속 심정호가 무슨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보면 있는 그대로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 만에 하나 나올 거 하는 이 권오봉 시장 예산 전문가를 지금 주철현 후보고 코드가 안 맞아요. 뒤에서 주철현 후보가 흔히 말하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름이 다 답변하시죠. 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적절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편하게 해석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주철현 후보 민주당 후보로서 원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
뭐 전혀 도와주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시장과의 갈등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안 그래야겠죠. 여수가 여러가 발전이 더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과 시장과 갈등이 있어서 사업이 조정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현재 우리 심정 후보께 지적하신 것처럼 주철원 후보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현직 시장과 갈등이 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철원 후보가 답을 하겠죠. 아까 말했던 진모주계 스포츠 안전센터가 그 비근한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때문에 그거를 포기했는데 주철원 후보는 그것을 뭐 아무런 이유 없이 폐지했다고 하고 있고 그걸 다시 또 뒤집기 위해서 재추진하겠다 이런 논란을 벌이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시간 지났습니다. 네, 여수갑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다시 여수시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여수시가 꼭 풀어야 하는 현안이 바로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인데요. 지난 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수차례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주철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 공약 부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0년이 넘은 우리 여수 시민의 아픈 역사 또 한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집권 여당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앙당의 승인 하에 전남 동부권 4개 지역의 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내걸었습니다. 이게 집권 여당, 국회의원 후보 개인의 공약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공약이 된 겁니다. 그만큼 힘을 받고 잘 추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과반수석 확보가 안 되면 이 법이 국회 통과를 못 합니다. 뭐 심정우 후보야 지역분이기 때문에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미래통합당 의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반드시 과반수석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여수 갑에서부터 압도적 지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심정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여순 의거는 제주와 같이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앞장을 서겠습니다. 저 심정우 특성상, 성격상 그냥 적당히 넘어가진 않습니다. 분명한 걸 저는 좋아합니다. 때문에 당내 대표와 원내대표를 또 나머지 국회의원들 각각 개인의 입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여수 의거가 반드시 합법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먼저 저도 지도부를 설득을 시키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용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여순 사건 특별법 저도 발의를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못해서 정말로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특히 유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왜 통과 못했습니까? 하나는 야당을 설득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주철현 후보 과반수가 안 됐다 하는데요. 저희들이 4+5로 해서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과반수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여순사건 관련 단체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여당 호되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안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과반수의 문제는 아니다. 당내에서 정치적 역량 있는 사람이 강력히 밀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성환 의원이라고 알고 계시죠? 우리 삼삼면 출신 이해찬 대표 당대표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관철을 못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반수 필요합니다. 정말로 더불어민주당 과반수 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당선되면은 더불어민주당 입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과반수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공통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여수시 지역 인재 유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심정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교육 환경이 확실히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약 1호인 국립병원급 종합병원이 반드시 유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수 산단에서
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여수 지역의 인재들이 여수 산단에 취직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저는 한양대학교를 여수 산단에 맞는 직종을 산학 협동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그 협약의 근거를 둬서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여수 한양대학교와 여수 산단이 상생할 수 있고 그 상생으로 인해서 그 열매가 우리 여수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꾸준히 열심히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또 지역 우리 후배들이 또 조카들이 또 산단에 취직을 해서 지역에서 살고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키울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하는데 앞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 이용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지역 인재 유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문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수에 제대로 된 고등학교가 없다. 교육이 좀 부실하다 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때 다른 데를 많이 보내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었어서 예전에 우리 주치원 후보께서 했던 자립형 사회고라든지 외고, 명품 외고 좋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새로운 교육기관 유치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니죠. 대학교 교육이죠. 대학교 교육. 여수에 지금 대학교가 한영대 그리고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있는데요. 그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수준의 학교보다는 좀 더 나은 학교가 바란다. 그리고 새로운 대학 유치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유주책으로 일단 전남 여수 캠퍼스에 새로운 학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수시의회에서도 관련 학과들 유치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학과의 경쟁력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주철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정말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고 또 젊은 학생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참 지역의 미래와 견주어 생각해 보면 안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 때 주로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유출돼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영문고 설립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 진로 진학 자문 컨설팅 지도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이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대학교의 여수 캠퍼스에 석유학 소재 공학과라든지 스마트 수산자원 관리과 또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 이런 상계 첨단 학과들이 좀 들어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가서 청년들, 젊은 인재들 유출 막기 위해서는 산단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선 취업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또 이번에 동북권 4개 후보들이 공통 공약한 석유학 산단 특별법 반드시 만들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우선 취업되는 그런 근거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지역 공공의료시설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수 같은 경우 이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요.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용주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다시피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수에도 개인 병원급의 의료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나은 시설급들이 필요한데요. 많이 부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라든지 조리원 등이 이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강원도에서는 출산하면 산부인과가 없다. 이런 말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먼 강원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수의 이야기로 돌아올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조속히 산부인과나 조리원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여수에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인센티브를 시에서 줘서 그러한 의료기관을 부지를 마련해 준데 시가 앞장서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주철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여건, 정주 여건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료 시설입니다. 저도 이제 민선 6기 시장 때 이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인구 30만 보고 여수에 대학병원을 지을 대학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남대 국동 캠퍼스에 전남대 병원이 운영하는 권역별 자활병원을 유치를 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전남대 국동 캠퍼스에 있는 권역별 자활병원에다가 응급의료센 시설이라든지 심장의료센터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를 해서 준대학병원, 작은 대학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여수의 의료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 현재 약간 규모도 적고 여러 가지 또 할 일이 많은데 이 전남 권역 재활병원을 빨리 완성시키고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을 추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여수에서도 대학병원급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심정 그렇게 후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시민의 건강을 도움을 받으려면은 먼저 주철현 후보와 우리 권오봉 시장이 합이 돼야 됩니다. 합이 안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여수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직한 예로 권오봉 시장은 우리나라 예산 전문가입니다. 이 기주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발로 차야 되겠습니까? 아끼고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권오봉 시장을. 그래서 같은 민주당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여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행복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에 공공의 오적이 있습니다. 오적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여수의 종합병원급 유치를 공공의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누차 주최된 후보에게 질문했는데 두루뭉실 아직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처음에는 시장 때 병원을 유치를 하려고 예를 쓰시더만 왜 꼴을 내렸는가? 아직까지도 말 안 하는 그 의문,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발언 시간 다 됐습니다. 제21대 총선 여수갑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드리는 각 후보들의 마무리 연설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철현 후보 1분 30초간 마무리 연설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주철현 믿음직하시죠? 이번 총선은 여수와 우리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성공하고 더 살기 좋은 여수를 원하신다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여수 전문가 주철현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가 촛불혁명 통해서 세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재인 후보가 성공하고 2022년 호남 중심의 민주정권을 재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과 여수 전문가 주철현의 능력이 더해질 때 우리 여수 발전은 더 빨라질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주철현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 살기 좋은 여수를 위해서 더 보고 더 듣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잘 준수하시고 양보와 사랑의 정신으로 감염병과 경제 전쟁에서 함께 승리해 내십시다. 더 성숙하고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심정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우리 여수에도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 하나쯤 국회로 보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여수가 좀 더 나은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심정우에게 국회로 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지금 여기서 토론을 지켜봤지만 지금 주철현 후보나 이용주 후보는 전부 다 비서들이 써주는 레퍼토리에서 입구만 있어요. 전부 다 입구만 있었어요. 그러나 저도 보고 했지만은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갖고 시민 여러분에게 대화를 했고 토론을 했습니다. 주철현 후보나 지금 이용주 후보는 전부 다 비서들이 써준 것 같고 그대로 입고만 있어요. 다 보셨지 않습니까? 똑바로. 그러나 저 심정우는 소신과 철학과 진정한 여수 시민을 위해서 일해왔고 일해왔습니다. 20년 동안 진짜 여수를 위해 몸바친 심정우에게 비록 야당이지만은 보수정권 후보지만은 이 보수정권에 힘을 보태주시고 여수 시민들을 위해서 눈물로 봉사한 저 심정우에게 여러분의
가슴 깊은 따뜻한 마음을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주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예. 여수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죠? 예. 어느 후보들이 가장 좋은 공약을 준비했습니까? 다들 잘 해줄 거라고 믿고 계시는 거죠? 예. 여수 시민 여러분, 여수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용주가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예산도 잘 따오는 것 같은데, 이용주가 민주당이면은 반드시 좀 찍어줄 건데, 라는 아쉬움을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약속 드렸습니다. 선거 공보물에도, 그리고 선거 사무실 외의 벽에도 내걸었습니다. 당선돼서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들어갈 거라고 믿는다면은 일 잘하는 이용주, 예산 잘 따오는 이용주 믿어보고 꼭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여수에 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 성공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잘 돼야 된다. 민주당 좋은데 민주당 후보인 주철은 민주당 색깔과 맞지 않냐 논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원팀을 약속했던 다른 후보들 지금 돕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철 후보가 되자 민주당의 열렬 지지자들이 탈당을 감행한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돕기 위해서 탈당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용주 민주당 들어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꼭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찍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친인척이 알고 있었는지 사업을 하는지 답변도 못하는 사람 후보가 돼서 되겠습니까? 끝내주시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해서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오랜 시간 열띤 토론 함께해 주신 세 분 후보자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격을 높이는 수준 높은 정치,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토론이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보탬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여수갑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모바일과 인터넷,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5항에 의거한 여수갑 국회의원 후보자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장수희 후보의 방송 연설회가 방송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